우리 은하에는 최소 2,000억 개 이상의 항성이 있고 각 항성은 지구 같은 행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하기론 우리 은하에 약 1조 개의 외계 행성이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에는 이러한 은하가 거의 1,000억 개에 달합니다. 결국 우주에는 이렇게나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를 두고서 만약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건 심각한 공간의 낭비다라는 명언까지 남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넓은 우주를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아직까지 외계인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페르미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은 대체 어디 있는데? 라는 말로 되받아쳤습니다. 이를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라이브 사이언스지에서는 인간이 아직도 외계인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과학계 9가지 변명이라는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주에 우리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변명이 한두 개도 아닌 9개나 된다고 하니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지상 생명체가 발달한 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구의 모든 생명은 최초에 물에서 탄생을 했으며 무려 30억 년 가까이 육상 생물은 없었습니다. 화석으로 확인이 된 지상의 육상 생명체가 처음 생긴 것은 약 5억 4천만 년 전으로 그것도 육상의 최초로 생긴 식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생물을 제외한 육상 생물은 없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지하 바다 같은 환경에서 생명체가 생기기에 적합하며 대부분의 외계 생명체는 전부 수중 생명체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 수중에 있으면 골디락스 존 바깥에서도 얼음 아래에 생존이 가능하며 조석 고정이나 항성 플레어 등 유해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지구처럼 육상으로 생명이 진화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케플러 망원경이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오면서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외계 행성에 대한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이 초거대의 목성형 행성이거나 아니면 암석형 행성들에서는 유난히 슈퍼지구가 많다는 것이죠.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커다란 암석 행성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자기장이 안정적이어서 생명이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 대부분 슈퍼지구라면 그곳에서 생명이 진화를 한다고 해도 중력 탈출이 힘들어서 우주 문명이 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구 중력의 2.4배에 달하는 슈퍼지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기술로는 이곳의 중력을 탈출하는 로켓을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계 생명이 슈퍼지구에서 생겨났다면 우주 문명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60년 동안 인간 대신에 기계가 우주 탐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수백만 년 뒤에 보이저호가 어떤 외계 문명 주변을 지나가다 발견이 되어도 그냥 금속 함량이 높은 수미터급 운석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외계인이 보이저호에 전파를 쏴봐도 반응도 없겠죠.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났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의 문명을 보면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스탁은 결국에 모든 문명은 초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수가 있으며 지금의 인류와 같은 상황은 전체 역사에서 매우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주여행이 가능할 기술 성장의 특이점이 넘어서는 문명은 초지능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게 되므로 우리와 전파통신이 가능할 문명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루어진 문명들밖에 없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태양계 행성 탐사 중에 이미 외계 생명체를 찾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생명체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체에 대한 정의는 지구상 생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화성 탐사선이나 금성 탐사선이 발견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금성의 대기에서 외계 생명체의 간접 증거인 포스핀 분자가 발견되기도 했고 토성 위성 타이탄에서도 생명체 존재의 간접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세기 안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을 했다는 뉴스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이 시나리오는 성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문명이 다른 뒤떨어진 외계 문명을 보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 중심에 성간 우주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 생겼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호전적이라면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자신들 문명의 잠재적 위험이 되는 모든 문명을 전멸시켰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은하의 항성이 2천억 개 이상이라지만 사실 상당수가 은하 중심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외계 문명을 발견하기 힘든 것도 당연하죠. 이 경우에 만약 우리가 강력한 전파 신호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친구를 하자고 찾아오지는 않겠죠. 인간은 지구에서 38억 년 동안 생명체가 만들어낸 석유를 불과 수백 년 안에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탄소가 대기로 나와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고, 터닝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영영 온도를 정상으로 돌리지 못하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문명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아담 프랭크에 따르면 외계 문명은 극단으로 치닫는 온난화와 탄소 배출로 인해서 결국 멸종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플랭크는 실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인류는 온난화로 인해서 멸종을 하거나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우리도 멸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지구에서는 유난히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현대 문명까지 왔지만, 만약 지구에서도 현생 인류가 10억 년만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문명을 이루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문명을 건설하기에 지금처럼 자원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는 멸종을 피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나야 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지구처럼 빠른 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기 전에 별의 수명이 다하게 되거나 행성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행성 초창기에 생명이 탄생할 환경 조건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며, 생명체가 자연에서 우연으로 탄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우주에는 물체들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의 영상들을 참고하시고요. 과학자들은 현재 계산된 암흑에너지의 분포가 맞다면 수조년 안에 국부은하군 밖에 있는 은하들을 보는 게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외계 생명체를 발견 못한 변명이 되기는 힘든데, 어쨌든 수조년 안에 인류가 다른 은하까지 진출하지 않으면 다른 은하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댄 후퍼는 이런 이유로 최대한 많은 은하로 문명을 확장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우리가 외계인일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DNA의 기원이 지구가 아닌 외계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영화 프로메테우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유성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외계의 DNA가 운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외계인은 거울을 보면 있겠네요. 아니면 이제 곧 조만간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사이언스지에 재작년에 올라왔던 인간이 아직도 외계인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한 9가지 변명이라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상당수의 시나리오들이 결국 인류의 문명이 우주로 진출하기 전에 멸종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아직까지도 외계인을 발견하지 못한 게 굉장히 걸리기는 하는데요. 여담이긴 한데 저는 어릴 때 스타 유즈맵 개발을 했었는데 포피나 게렌컨 등을 포함한 약 50여 개 이상의 유즈맵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완성 작품에 버그가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제가 사용을 했었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미완성 단계 직전에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설계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클리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렌컨을 레벨 10까지만 만들어두고 여기까지만 버그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베타 테스터가 필요할 때 레벨 11까지는 못 가도록 난이도를 설계하고 맵을 배포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다 보면 항성 간 우주 이동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게 이 우주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